안녕하세요, 에라입니다.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하게 특집 주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공의 탄도하고 구질에 관련해서 특집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오늘은 구질, 그 중에서도 슬라이스와 페이드에 관련해서 규정 선생님께서 근데 뭐 슬라이스는 안 가르쳐도 잘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원리와 구조를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보통 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잘 직관적이지 않아서 제가 탁구 라켓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각종 구질을 사실은 여기가 좀 거리가 짧아서 그렇지 좀 꽤 먼 거리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쨌든 탁구공을 가지고 온갖 구질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쉽죠. 예,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익숙하고 그리고 그건 누구나 뭐 탁구를 조금만 칠 줄 안다거나 사실 뭐 탁구를 많이 못 쳐도 만들려고 하면 뭐 훅, 페이드, 드로우, 탄도가 낮은 거, 높은 거 뭐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리적 구조로 보면 사실은 얘와 얘의 관계나 골프채나 공과의 관계는 완전히 동일한 거다. 그죠, 똑같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도 드로우를 어떻게 치나요? 뭐 페이드를 어떻게 치나요? 뭐 슬라이스 어떻게 치나요? 훅 어떻게 치나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요렇게 이해를 하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납득이 잘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해 보자고요. 얘를 똑바로 보내는 방법은, 예를 들어 지금 카메라 쪽으로 공을 똑바로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내 몸이 좀 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면 요걸 요렇게 치면 공 똑바로 가겠죠. 스퀘어죠. 스퀘어로. 근데 이렇게 쳐도 사실은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쳐도 똑바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운동의 차이는 뭐냐면, 자, 요렇게 가도 공이 똑바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도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그러니까 골프를 처음 배워가지고 겪는 1차적 고뇌. 그러니까 그게 슬라이스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공을 똑바로 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다. 하나는 얘가 똑바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잡든지 뭘 잡든지 간에 페이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얘를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쳐도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탁구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친다고 공이 다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 탁구 자세를 보면 이렇게 해서 똑바로 공을 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탁구를 해도 초보자들 보고 이걸 해보라 그러면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초보자들 처음에 가르쳐 보면 이걸 네. 이렇게 못 넘겨요. 손목을 못 써요. 못 써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스매시를 하는 거잖아요. 스매시를 해가지고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는데 초보자들 시켜보면 다 이래. 다 이렇게 해야 돼. 그 얘기 뭐냐면 골프를 칠 때도 그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대부분 슬라이스라는 병을 심각하게 앓게 되죠. 그 고비를 넘는 게 이제 샷에 대한 이해. 여기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게 비로소 이제 공이 날아가기 시작하고 가끔 훅도 나고 뭐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요번에 낸 책에 김원의 레슨법이라고 하는 행복골프 레슨법이라는 책에서는 직진 착각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공을 요렇게 해야 똑바로 갈 수 있는 것 같다. 근데 요렇게 똑바로 가는데 이제 정적인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동적인 상태로 되면 보세요. 나는 얘를 이렇게 보내려고 그러는데 내 몸이 돌아. 그러니까 어떤 구질이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맞는 거죠. 깎여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멀리서 보면 이게 슬라이스가 나는 게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자, 나는 이렇게 치려고 그러는데 내 몸이 돌아. 그러니까 이런 구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맞게 되는 거죠. 오, 슬라이스. 이야, 멋있게 슬라이스가 났네. 보세요. 다시 한번. 나는 이렇게 치려고 그러는데 내 몸이 돌아. 이게 보편적으로 아마추어 초보자들이 보이는 슬라이스의 패턴인 거죠. 보세요. 이렇게 돌아. 그죠? 확 휘어가죠. 네. 이거. 자, 그런데 그게 덜 돌면 페이드인 거죠. 네. 그러니까 페이드를 내는 원리라는 거는 어쨌든 채는 이렇게 나가고 몸이 좀 돌고, 근데 많이 돌면 어쨌든 슬라이스가 많이 날 거고, 깎여서. 더 많이 깎여 맞을. 그건 탁구로 얘기하면 살살 돌면 이 정도 슬라이스가 날 거고, 그 다음에 몸이 확 돌면서 치면 슬라이스가 확 날 거고, 뭐 이런 차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슬라이스의 원리는 나는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공이 여기 있고, 궤도는 뭐 어쨌든 이렇게 지나가겠죠.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공이 스트레이트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겠죠. 채가 이렇게. 네. 그죠? 네. 이럴 때 이제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스매시. 네. 이렇게 채가 넘어간 거잖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이렇게 가면서 공을 맞게 돼서 똑바로 보내는 거잖아요. 로테이션. 근데 채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슬라이스가 나는 패턴이라는 것은 일단 정적인 상태에서 보면 공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궤도가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아웃으로 나가거나 아웃으로 나가는 건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고 일단 정상적으로 궤도가 스윙 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꾸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채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이제 저는 직진 착각이다. 그리고 공을 똑바로 보는 유일한 동작이라고 채 클럽의 움직임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자기 몸이 돌다 보니까 얘가 이쪽 방향으로 깎여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 몸이 돌고 예, 있으니까. 도니까 얘는 못 따라오고. 네.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몸의 회전이라는 요소가 몸의 회전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몸이 회전하니까 나는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탁구채로 얘기하면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 겪는 슬라이스의 어떤 보편적 원인이다. 보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어떤 구조를 보면. 그래서 자, 페이드를 내는 법을 어떻게, 페이드나 슬라이스를 내는 법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해보면 채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된다. 몸의 회전이 되더라도 얘가 똑바로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면 실제로 제가 이제 치는 걸 보여드릴 텐데 똑바로 얘를 어쨌든 이렇게 돌지는 않더라도 얘를 그냥 똑바로 맞고 가겠다고 생각하고 몸이 회전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쉽게 페이드 샷이 걸리는 것 같아요. 초보자들이 보이는 보편적인 슬라이스 모습을 우선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백스윙부터 페이스가 이렇게, 그러니까 탁구라켓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부터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치킨윙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 보고서 이렇게 치려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 구간에서 네네.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백스윙 할 때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치킨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심리적 원인이 거기서. 그렇죠. 이렇게 가니까. 그다음에 예. 팔로우에서 치킨윙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치킨윙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걸 보면 이런 관계잖아요. 얘가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똑바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보내려고 지금 하는 거지. 네. 근데 내 몸이 도니까 얘가 이렇게 맞는 거죠. 그죠? 네네. 그 구질을 이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그대로 백스윙해서 그대로 내 몸이 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굉장히 악성 슬라이스가 나죠. 네. 네. 요런 구조가 지금 초보자들이 보이는 초보 시절에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도 초보자 때 공치라 그러면 대부분 이런 어떤 구질을 이렇게 치는 구질을 보이게 되죠. 그래 거리도 안 나고. 네. 거리도 안 나고. 게다가 또 더 뜨니까요. 뜨죠. 네. 이게 몸이 돌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공이 뜨는 공이 나오죠. 네. 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슬라이스를 내고 싶다면 그런 공을 쳐다보고 나는 채가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면 마음껏 슬라이스를 칠 수 있는 거죠. 자, 거리를 더 내야 되겠다 그러면 더 빨리 움직이면 될 거고. 네네. 네. 그래서 자, 그 정도가 덜한 게 이제 페이드인 거잖아, 사실은. 예. 네. 정도가 심하면 슬라이스고 그렇죠. 조금 덜 먹으면 네. 페이드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완전 초보자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요렇게 되는 것을 조금 이해하는 상태. 요럴 때 이제 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 요걸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다. 이런 게 훨씬 더 공을 편하게 보낼 수 있고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기 나면 이제 이런 스윙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구질에서 페이드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거를 그냥
요 구간에서 스퀘어로 만난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의식을 가져버리면,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만 스퀘어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욕구를 갖는 거죠. 의도성을 갖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갔다가 돌기는 하는데, 이렇게 돌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 구간에서, 거기 공을 만나는 임팩트 구간에서는, 다시 이걸로 잘 안 보이시니까, 자, 2단계의 초보적 운동 단계를 벗어났다고 쳐. 벗어났어. 이렇게는 안 움직여. 네. 그리고 공을 똑바로 보내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도 똑바로 가라는 걸 깨닫는 게 이제 큰 그분이 한번 오시는 순간인 거예요. 네. 그럼 힘 빼고 툭 쳤는데도 한 200m 가까이 가네? 이러고 이제 깨닫는 순간이지. 왜냐면 이때까지는 공을 커트볼로만 치다가 이제 스매시라는 걸 배우게 된 거예요. 네. 아, 이렇게도 공이 똑바로 가네? 라고 하는 걸 배운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떤 욕구가 남아있냐면, 그래, 이렇게 하더라도 요 구간에서만큼, 요 정도, 또 프로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프로들도 있고, 요 구간에서만큼은 얘가 좀 똑바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욕구를 버리지를 못해. 그 결과가 사실은 페이드예요. 보면 보세요. 자, 나는 얘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오다가 스퀘어가 되고, 그대로 좀 갔다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정 구간은 스퀘어하게 밀고 가다가 일정 구간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해볼게요. 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는데 그 구간만큼은 그래도 스퀘어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보세요. 페이드가 걸리죠. 네. 그죠? 살짝. 네, 살짝 걸리죠. 네. 자, 이렇게 돌긴 하는데, 자, 그 구간은 일정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예. 슬라이스거나 페이드거나. 그죠? 네. 아까처럼 확 떠가지고 거리가 안 나는 구질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많이 어쨌든 스매시가 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체의 움직임이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그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슬라이스가 나거나 약간 나면 페이드가 걸린다. 그 구조 속에서. 보세요. 보세요. 약간 페이드 걸렸죠. 그죠? 거리는 현저하게 늘어나요. 그리고 중급 정도 될 때 보통 이제 그 레슨에서 보면요, 끝까지 볼 쪽에서 쭉 밀고 가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연습을 할 때 보면 저 예, 구질이 이런 많이 구질이 이제 나타나요. 쉽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페이드를 치는 요령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공하고 얘가 스퀘어로 만난다는 기분을 유지하고, 로테이션 동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손목이 이렇게 넘어가는 동작을, 이런 동작을 우리가 로테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손목에 원활하게 휙휙 돌아가는 동작을 우리가 로테이션, 요렇게 들어오다가 얘가 넘어가는 동작을 우리가 로테이션 동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퀘어로 만나고 로테이션 동작이 둔화되면 슬라이스가 나든지 페이드가 나요. 네. 그러니까 그걸 조금 둔화시킨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자기 기본 구질이 스트레이트거나 아니면 약간 드로우나 훅성 구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면, 그립을 손목 움직임을 둔화시키려고 그러면 좀 그립을 단단히 잡으면 되겠죠. 네. 단단히 잡고 정말 스퀘어로 만나야 한다라는 의식으로 공을 쳐보는 거예요. 예, 그대로 나는 스퀘어로 만나야 된다고 생각. 아주 이쁘게 페이드가 걸렸잖아요, 지금. 네. 예, 그대로 나는 스퀘어로 만나야 된다고 생각. 아주 이쁘게 페이드가 걸렸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나는 얘가 요렇게 만나야 돼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스퀘어로 얘가 딱 요렇게 만나야 돼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립 로테이션 동작을 좀 완화시킨다. 그러니까 로테이션 되는 동작을 좀 네. 둔화시킨다. 예. 라는 생각으로 치면 이쁜 페이드가, 저는 이제 그 실전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대로 보면, 그죠? 약간 페이드가 걸려서. 그럼 거리 손실은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공을 이런 거죠. 공을 던질 때 이렇게 던지는 거하고 손목이 상당히 둔탁하게 움직이는 동작이 네네. 거리 손실이 있겠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얘가 원활하게 완전히 손목이 낭창거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친 거하고 약간 좀 둔화시켜 가지고 치면서 어쨌든 스퀘어가 돼야 됐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순간적인 스피드는 줄어드니까요. 예, 그렇게 하면 저는 페이드가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뭐 그 페이드성 구질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클럽 헤드의 움직임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의식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건 페이드를 일부러 내려고 하면 그런 방법을 도입하면 되겠죠. 네. 오히려. 예,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얘 무게나 얘 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헤드에 대한 통제를 하면 안 된다. 그냥 우리가 그 왜 로테이션 마스터 가지고 해보면, 이걸 가지고 연습을 많이 시키잖아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해보면 왜 손목이
넘어가잖아요. 네. 이건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드의 무게가 얘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목에 어떤 저항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면 그게 이제 스퀘어로 날아가는 공이라고. 그 채 만드는 회사들이 얼마나 그걸 연구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식적 행위가 없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저는 스퀘어로 공이 잘 나가는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식적으로 좀 페이드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움직임을 둔화시킨다. 그러면 우리 몸이 이렇게 서서 공을 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페이드나 슬라이스가 나기가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악성훅은 안 나오겠네요. 그렇죠. 뭐 그래도 몸이 빨리 이제 거리 욕심을 그러니까 그렇게 치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뭐 이렇게 좀 둔화시키면서 약간의 페이드를 걸면서 가는데 좀 거리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빨리 확 돌겠죠. 빠지죠. 몸이 확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이런 구질이 나오겠죠. 네. 좀 거리를 내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욕심이 개재되면 이제 페이드가 아니라 슬라이스가 나버리는 네네.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구조, 아 이렇구나, 초보자들이 이래서 슬라이스를 많이 내고 페이드를 많이 슬라이스 구질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같은 슬라이스를 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두 단계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완전 초보자들이 클럽 페이스의 운동 자체를 통제하려고 들 때 아주 원천적으로. 그래서 그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운동 자체를 이해하게 됐을 때도 그 미련을 못 버리는 요소, 그게 이제 페이드를 만들어내는 거고, 또 그게 거리 욕심과 결합되면 그게 또 슬라이스로 다시 네. 연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초보자 때 보였던 막 뿅샷 이렇게 날아가서 우측으로 가는 그런 슬라이스는 아니어도 이제 어느 정도 치게 되면 100타, 90타 사이에서 이제 그런 구질들이 엄청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잘 이용하면 어쨌든 페이드를 의식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이번 레슨을 통해서 사실 초보자분들은 페이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직진 착각에 의해서 어떤 구질이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렇죠. 중급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자기가 구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 컨트롤 능력 같은 네. 것들을 오히려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기를 수 있는 예. 그런 레슨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드로우하고 훅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죠. 예. 그러면 아마 또 다시 페이드나 슬라이스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